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거요 지난번에도 2시간 동안 버렸어. 2시간 동안 마이크가 안 들어와서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해가지고 2시간 날렸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몇 번째인가 몰라 지금. 속상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중요한 거라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동학사 얘기가 이게 이제 경허선사에 대한, 내가 죽어도 어떤 인간도 경허선사에 대해서 딴지를 못 걸게 하려고 사실 이거를 뭐 작정하고 이게 한 게 아니고 이 책이잖아요. 이미 책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냥 힘들게, 왜냐면 책을 하도 펴내라고 하는데 책은 못 펴내. 그러니까 그 어디요, 거기 운주사에서 50권 이상이 되면은 연락하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57권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책을 못 펴내는 대신 내가 이 PPT로 만들어서 하니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사는 또한 그 사찰 앞에 특이하게 홍살문이 있어요. 홍살문은 우리가 유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연려가 있거나 무슨 뭐가 할 때 홍살문인데 동학사는 사찰 앞에 이미 홍살문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동학사에는 사문각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굉장히 동학사는 원흉무해한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찰인데 하필이면 왜 경허선사가 동학사를 가? 신기하죠. 근데 나도 동학사에 인연이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가 왜 하나씩 왜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않는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나중에 알았어. 이거 경허선사 이거 하면서. 어쨌든 어릴 때에 15살 이전 얘기예요. 한 11살, 12살 때부터 명절날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하고, 아니, 그 설날하고 추석날이 돌아오면 가족들이 밥 먹고 제사 지내고 할 때 나 혼자 빠져나와요. 그래서 난 나 혼자 동학사를 가요. 어린애가. 한 10년 이상 계속됐거든. 내가 이게 한 20몇 살까지 계속됐는데 왠지는 모르고, 이유는 나도 몰라. 근데 동학사를 가서 그 법당회를 가는 게 아니고 삼성각을 가요. 그 삼신할머니가 있거든. 유명해요. 근데 법당은 이제 들어가서 절만 하고 목적은 이제 그 삼성각인데, 그래서 가서 삼신할머니랑 얘기를 내가 하고, 지금도 그 삼신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너 어디 가냐? 아니면 어디 갔다 와요. 그 비밀을 10년도 이상 넘게 간직하고 동학사를 가. 나는 왜 동학사를 가는지 나도 몰라. 우리 집이 대전이었거든요. 물론 전주에 살다가 제전으로 이사를 왔는데 동학사를 아무도 가지 않는데 초침맛으로 명절날 누가 동학사를 가? 명절날 아침에 나는 동학사를 가요. 그런데 겨울에는 막 그냥 눈이 막 휘날리는 그러한 그 설날 아침도 있었고 추석날도 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경허선사 이걸 하면서 내가 경허선사가 동학사, 내가 그러니까 경허선사랑 찌들한 인연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10년 넘게 혼자 동학사를 가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이 동학사와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장 많이 가본 사찰이 동학사하고 마곡사예요. 또 마곡사는 우리 집 원찰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스님이 많아요. 스님이 마곡사 주지 스님도 있고요. 그거는 말 안 해요. 경허 스님 당시에 같이 휘날렸던 분도 계세요. 스님이. 어쨌든 마곡사하고 동학사를 가장 많이 가는데, 동학사는 혼자의 비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학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 홍살문을 봐도 알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동학사의 별개로 또 유신들의 혼을 기리는, 아까 사문각이랬죠? 사문각이 뭐랬어요? 사문각이 야은, 포운, 또 누구랬죠? 포운 정몽주, 야은 길재.
그래서 근데 동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동계사도 이게 사당 사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개자는 그 계룡산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내 여기는 이제 그 도교의 사상이 좀 숨어 있고, 동계사라는 것은 도교 사상이 숨어 있고, 왜냐면은 동학사가 우리나라의 8대 명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있어서 여기서 그거를 사당에서 뭘 지낸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문각이 있고, 사륙신을 다 모셔놓은 혼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사륙신이 또 여기다 모셔놨는데, 우리가 그거를 또 뭐를 지르죠? 이거 숙모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사모하면서 숙모전이라 해서 또 있어요. 사륙신을 제사 지내는 곳. 그러니까 사문각, 숙모전, 동계사 이게 있다는 거죠. 동학사의 특징이에요. 보기 어려운 그 단어가 또 빠진 것 같아요. 빠질 수도 있죠. 빠져도 간섭하지 마. 몰라. 따로 넣을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뭐가 빠졌겠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읽어본 거니까. 그리고 별로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어떤 인간이 그런 거 따지면 너는 잘해. 그건 하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보세요. 지금 나는 그거를 고칠 생각이 0%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이 나보고 무식한 인간이라고 뭐 하나 올려놨더라고. 뭐냐? 3위. 그 3위 얘기를 하더만 나는 우리가 3위가 있고 사문이 있거든요. 사문은 이제 출가 사문이라고 했고 이제 승려를 말하고, 3위는 어린 중을 말하는데, 내가 경허선사가 25살 어린 나이에 이걸 썼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 뭐 조연이 할 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뭐 인터뷰하고 앉아있는데 3위가 뭐고 사문이 뭐고 머릿속에 어리니까 그냥 3위라고 했나 봐, 사문을. 저기에는 이제 출가 사문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인간이, 야, 그 인간 참 그래서 놨더라고. 너는 참 모른 초짜구나. 너는 네가 경허를 어떻게 보겠느냐. 아니 그거 3위와 사문을 몰라서 여기까지 왔겠어? 네, 그러니까 어리다는 거. 25살짜리가 사실은 말하자면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형이 또 있어요. 2살 위인 태허가 있지만, 태허 스님은 가방끈이 짧잖아. 공부가 이게 안 돼 있고 또 마국사에 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 경허선사가 이제 말하자면 전봉준 장군과 그 여동생과의 혼인을 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왜 주고받잖아요. 연길은 이제 사주단자를 보내는 거고, 또 이제 또 의제 하면은 신랑이 오치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주단자 말고 연기는 혼사 날짜다. 혼사 날짜는 신부 측에서 정하니까 경허선사가 신부 측에서 정한 날짜하고 전봉주장 오치스 보내라는 연길과 의제를 이제 그저 옛날에는 연길 따로 의제 따로 했대요. 근데 경허선사가 번거로우니까 제가 예의를 차리지 못해서 2개 다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보낸 그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5자짜리가 썼는데, 어떤 인간이 한참 있으니까 또 거들 해놨더라고. 사문이라고. 누가 사문인가 몰라.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요만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만한 것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계사는 절이 아니에요. 사당이라고 써있죠. 아까 사당사. 그리고 신라의 박재상, 우리 알죠? 박재상 알아요? 몰라요? 유명하잖아요. 박재상이가 뭘로 유명하죠? 제주도에 그 박재상이가 갔다가 그 부인이 뭐 이렇게 돌이 됐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그 유신이에요. 아주 충신. 그래서 그 박재상을 기리고자, 동계사가 그러니까 박재상을 기리고자 세운 거구나. 이렇게 써놓고도 몰라. 옛날에 그냥 이거를 한 번 썼고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나도 지금 보는 거야. 이거를 그냥 지금 보니까. 원래는 이런 걸 볼 생각도 안 했었죠. 근데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책을 펴내라니 책은 이제 안 펴낼 거고, 뭐냐 이거나 봐라. 책 그대로 해온 거니까. 사문각은 조선 태조 때 건립됐고, 고려의 유신 포은 정몽주 모근이색 야은 길제를 했고, 숙모전은 조선 후기 때 세조 때 설립됐고, 그래서 만화 당시에 지을 당시에는 초원각이라고 했답니다. 거기를 처음에는 초원각. 초원각이라는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초원가가 있나? 뭐 노래 있죠. 그래서 불렀는데, 지금은 불도유가 삼교가 공존하는
원흉 해통한 장소로 경허선사가 여기 살아가지고 경허선사의 선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경허선사가 법화와 행리를 통해서 이런 원흉무해한 행동을 보이고, 그래서 경허선이 원흉해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허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중도불이지만 또 경허선은 생활선이고 경허선은 또 예미선이에요. 미도선이라고도 하고. 이제 경허선사로 하여금 동학사로 가게 됐기 때문에 경허선사는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인물로 태어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동학사처럼 그렇게 상교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절에서 무슨 홍살문이 있어. 그러니까 대단한 곳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인연의 소치고, 개어 스님을 만난 것도 인연이고, 또 만화포선이 거기 있었던 것도 인연이고, 박처사가 온 것도 인연이고, 아버지 송도기가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허선사가 큰 인물이 되게 만드는 인연. 모든 것들이 다 인연 따라가고, 제가 살아보니까 거의 90%가 전생 따라 살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 사이클로 돌아가고 그 인연에 찌들찌들 살고, 나머지 조금 여기 금생에서 맺은 인연들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그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말따나 경허선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도 잘 안 되는 것도 시절 인연이지 어떻게 할까. 하필이면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상하게. 어찌됐건 거기에 중심에는 설정스님이 있더라 이 얘기야 내가 보니까. 사대 방장이잖아요 설정스님이. 근데 여기에서 스톱이 걸려. 브레이크가 여기서 걸리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우리 해암스님이 초대 방장이야. 나는 해암스님을 초대 방장 되던 해부터, 그 이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수덕사의 역사를 찌들찌들 다 알아요. 내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하고. 물론 설정스님이 수덕사 어린 나이에 주지한 것도 다 알아요. 35살인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지켜봤고, 숭산 스님이 그 살아계실 때 꼭 숭산 스님이 한국 오시면 꼭 해암 스님 찾아와요. 나는 그래서 숭산 스님을 여러 번 봤어요. 올 때마다 가니까 저도 4년간 토요일 일요일 안 빼놓고 갔으니까 내가 수덕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나는 어디 개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그래서 수덕사 역사를 다 알고, 내가 또 설정스님과 인연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설정스님과 손을 잡는 바람에 이 경허 선양이 더 이상 되지 못하고, 나를 보면은 그냥 뭘 보듯 한다니까. 설정스님이 결정적으로 총무원장에서 그거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서 끝나지. 경허 선양은 끝을 나요. 그렇지만 나는 설정스님은 설정스님이고 나는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거리라는 이 제목 좀 보세요. 이게 사상로중이에요. 멋있어요? 넘어가? 이 사상로중이라는 제목만 봐도 누가 이런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시를 지금 한 이유는, 지금 경허선사가 유학자라는 거, 아까 말했죠. 유교적 성격을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봄빛 바로 3월인데 무새들이 남남이 노래하고 꽃줄기 반반이 비단 같은데, 이거 멋있어요? 위에는 남남, 밑에는 반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뭐라고 해야 돼? 대시인이요. 대문장가고 지금 계도를 성취한 거 이전에 이미 대시인이고 대문장. 여기다 보면은 웃겨가지고 남남이 반반이, 이거 글씨 채워 넣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한문 좀 봐. 백조 남남. 이 남남이라는 게 뭐랬죠? 찌지글 째지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찌지고 째지고 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를 남남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꽃줄기들이 다 뭐더라 반반이더라는 거는 이 전부 다 나눌 뻔 반반이 전부 다 비단 같더라 이런 말이야. 꽃줄기가 다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근데 전부 다 비단처럼 뭐더라 화려하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를 막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다가 그 아분을 맞추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 삼 그러면 미음이 들어있지. 남 그럼 미음 들어있지. 반 니은이 들어있지. 여기도 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맞춰가면서 경허선사가 이거를 써내는 게 재밌죠. 나는 경허선사를 경허선사 물론 경허선사에 내가 선사상을 가장 좋아하지만 이런 시를 보면서도 굉장한 그 뭐라 그래요? 카타르시스 그리고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말 잘 쓴다 해서 우리가 뭐 있잖아요. 그 왜 시화전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경허선사가 쓴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꽃줄기 반반이 남남이 노래하고 반반이 비단 같대요. 실버들 곳곳마다 풀어져 있고요. 경허선사 좋아하는 거 양유중 풍경이 비록 즐겁다 라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뒤에다가 한 자락 달죠. 그리고 이 시라는 것은 항상 이게 지금 5원 율시잖아요. 그러니까 8줄이에요. 절구는 4줄, 율시는 8줄인데 4줄에는 뭐를 달아? 서경을 담아요. 항상 그러죠. 서경. 정서적인 경치, 주변에 있는 경치나 이런 얘기를 담고 나머지 4줄은 뭘 담아요? 서정. 우리 배웠지 이거 수능시험 볼 때 서정시, 서경시 해가지고 배우잖아요. 밑에는 자신의 감정적인 정서 해포를 푸는 거야. 풍경이 비록 즐겁다고 하지만 무진장 즐거워? 남남이 반반이 하고 재밌다 좋다는 얘기야. 근데 뭐더라? 내가 맺힌 해포가 실로 불감 달갑지 않더란 말이야. 가슴 아프죠. 왜 맺힌 해포를 넣냐면 저 위에 제목이 사상노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길거리를 생각하면서 걷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래? 내가 유유히 내가 스스로 읊조릴 때 여기서 유유히는 항상 2가지 뜻이 들어서 한 가지는 멀고 먼 하나는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2가지인데 여기서는 멀고 뭐고 아득하니 아니고 유유자적하게 지금 뭐를 가 봄 나들이를 가고 있죠. 내가 유유자적하게 나들이는데 니네가 모르지? 누구수? 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는가? 내가 뭐더라? 강남부인 줄 강남. 그러니까 이 강남 선비라는 거 뭐냐면은 우리 여기 강남이 아니고 강남부라는 시의 한 그 문장의 서체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 쓰는데 대가다 아니다. 내가 대가인 걸 니네 모르지? 이래가면서 경허선사가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여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멈춤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심사가 편치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경허선사가 대선승이고 문장가라는 걸 누가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혀를 돌리면서 제잘주라는 것은 남남, 꽃줄기가 가지마자는 건 반반. 이렇게 해서 경허선사가 가장 좋아하는 실버들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의 가슴에 맺힌 해포 탈갑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형성 경허선사를 내가 니네가 강남 선비인지 모르지? 이 선비라는 것도 자랑하는 거 이게 그거예요. 이게 하나의 트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쓴 시를 누가 볼까봐 자기 자신의 중이 아니라는 이 신분을 그냥 가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찔떡벌떡 계속 넣어놨어요. 한편으로는 좀 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허선사가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내가 여기 왔으니 뭐 그거 있잖아요. 하남 중원 있잖아요. 하남스님 보고 이봐 중원이 내가 나중에 중노릇 하기 싫어질 때 유생들하고 어울리려고 장자를 만독이나 했다네.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당신은 이런 삶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만하게 편안하게 경허선사가 이 쓴 거를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아픔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북한시는 참으로 슬픈 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북한시가
북한에서 경호선사가 어떻게 살았다, 뭐 어디에 살았다 이런 거는 단 한자도 남아 있잖아요.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는데 그냥 이 시를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그려졌고 뭐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뒤에 지금 있는데 이씨 안 떼져. 안 알려. 삼수갑산 이동 경로도 있잖아요. 그 삼수갑산 이동 경로도도 이 시를 통해서 다 알게 됐죠. 경호선사가 이동한 흔적을. 그래서 아는데 이것도 그냥 엄청나게 이 경호선사가 근데 참 어찌 보면은 시가 남아 있어서 참으로 좋고 어찌 보면은 이 시를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가슴 아프고 위원군이죠. 위원군에서 이택용이라는 사람에게 이 시를 화답하면서 쓴 거예요. 지난번에도 했어요. 위원군에서 경호사가 햇수로 2년을 머물어 그러면서 그냥 이것 때문에 막 경호사가 찌들찌들하죠. 왜냐하면 1904년 1905년을 이렇게 묶어서 겨울에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거기에 여산송시 집성촌이 있어요. 위원에. 그래가지고 송의징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친척이야. 근데 연락이 잘 안 돼갖고 못 만나. 못 만나서 떠나지를 못하고 이 위택룡이라는 사람한테 의지해서 거기서 그 빈대 붙어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진 건데 송의징이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어떤 여각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반나절 한나절 시간 얘기하고 떠나면서 위원회한테 이택룡에게 두 수를 남기는데 이 중에 두 수 중에 두 번째 시죠. 가보니까 이택룡 집으로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됐는지 거기서는 떨거지가 어떻게 이택룡을 만난 거야. 떠돌이가. 가니까 상위에 동서고금의 시서가 탁 펼쳐져 있어요. 누가? 이택룡 집에. 동서고금에 시서가 다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높은 선비에 맑고 한가로움이 결코 속되지 않더라. 얘기는 뭐야? 세속적으로 찌들지 않았더라. 누가? 이택룡이가. 그런데 외로운 학 경어야. 그런데 경어의 외로운 학은 내가 언제 늙을지는 모르겠고 미친 세속의 띠끌이 미친 세속 어디요? 일본 놈들이 날뛰는 그 세속의 띠끌이 아름다운 이곳에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안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그 삼수갑산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이 검열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호선사가 살만했어요. 근데 이제 한일합방이 되면서 검열이 심해지면서 행정구역을 1911년에 행정구역을 다 개편하거든요. 그러면서 호구조사가 들어오니까 경호선사가 뜨는 거야. 갑산으로 더 들어가서. 그래서 경호선산에 그 우동리도 원래는 우동리가 있었었는데 거기가 우주현이라 가지고 거기가 달아나 버리고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있었었대요. 그래서 경호선사 우동리 찾는데 많이 힘들었죠. 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푸른 칡넝쿨에 경호선사가 좋아하는 푸른 칡넝쿨 나왔네요. 병나 칡넝쿨에 달만 이 명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지금 뭐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 푸른 칡넝쿨 속에서 비치는 저 달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 이런 얘기. 내 마음을 비추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 조심. 조심 멋있어요. 내 마음을 비춰요. 그리고 실버들 바람이 얼굴에 싹 스쳐가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경호선사가 지금 참선하고 있어요. 경호선사는 앉기만 하면 참선하거든요. 어디에? 하루 종일 내가 옷깃을 여무고 온갖 것을 다 잊고 여기 앉아있어. 참선의 산매에 이런 산매는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거든요. 주로 깊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근데 이 멍 때리는 순간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실력이 있어야 멍 때리는 거에 들어요. 이게 깨어있는 듯 안 깨어있는 듯 그런데 다 살아있고 주변이 다 들려. 그런데 그 산매 속에 들어있어서 온전한 그 정신세계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것도 할 수 있는 자만 하는 거요. 이게 때려봐. 우리가 왜 그 불멍 때린다고 하잖아. 이 아궁에다가 불 피울 때 잠깐 멍 때리죠. 그 상태 좋아야 앉아요. 엄청 좋아 그게. 그거는 그 대신 이제 그 불 떼고 나오면 끝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돼. 그건 왜 안 되냐? 깨치지를 못해서 안 돼. 중요하죠.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들어가자면 그 어디요? 그 뭐 입바사나요? 뭐요? 그 입바사나에 입바사나와 하두와 다른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바사나는
거기 가면 가시나라는 게 있어요. 가시나. 불가시나 물가시나 뭔가시나가 있어. 가시나가 바로 그 산매에 멍 때리는 상태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가시나예요. 그런데 그거는 깨치지 못해요. 왜냐? 이 깨친다는 것 자체는 정신세계의 타파인데 그거를 해주는 거는 화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새 뭐 유튜브가 막 발달됐다고 막 난리를 떠는데 보면은 화두가 다 뭔 따위냐 몇백 년이 지나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이 변해도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인간의 깨달음에 그거는 이미 많은 선지식들이 조사들이 해온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화두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야지 화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100% 진리고, 예, 이게 우리가 이 화두라는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을 역대 조사들이 다 해놔서 너무 감사하지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루 종일 어깨를 여미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경호 스님은 그냥 이렇게 앉은 순간에 바로 깨달음 그 삼매에 들어? 삼매에 바로 들을 수 있는 그걸 갖추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내 무기. 내 무기가 아무리 시끄럽고 힘들어도 딱 하는 순간에 싹 사라지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계셔서 여기서도 그걸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 젖대소리가 석양에 드문드문 들리는 이 소리는 어느 시에서 나왔어요? 남쪽에서 있을 때 어디에서? 서산에 부석사 안양루라는 그게 있어요. 가면은 부석사에 갈 때 꼭 챙겨 갖고 갈 게 있어. 안양루 찾아라. 몽룡장 글씨, 경허스님 글씨 찾고 그 몽룡장 옆에 뭐 신검당이라는 글씨 경허스님 거예요. 또 만공스님 글씨 부석사라는 거. 요렇게가 쪼라니 이렇게 세 개 붙어 있어요. 근데 가서 쓱 보고 오면 몰라. 그리고 안양루도 가갖고 뭐 경허선사 당시에 안양루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허선사가 안양루에서 남긴 시에서 보면은 그 어부들이 젖대소리가 드문드문 들린다라고 그 시에 나와 있거든. 이게 서해바다죠. 경허선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양루에 앉아있는 듯이 어부들 젖대소리가 성향에 드문드문 들리더라. 이거 해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이 경허선사가 뭐 선승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어? 동서고금의 시서와 선비 이야기만 써있죠. 근데 자신 이야기는 외로운 학 이걸 쓰고 있고, 미친 광진이 여기까지는 오진 않더라라는 것을 정말 이런 대단한 시를 담기고 계세요. 그래서 이택룡에게 화답하는 이 시는 상해의 동서고금의 시를 펼치고 있으니까 이 선비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허는 자기가 언제 늙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를 어느 때에 늙을지 모르겠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경허선사 초자 초입길이에요. 초입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앞날이 정해지지 않은 제 말 그대로 가다가 경허선사 친척 송의진이랑 연락이 됐어. 아, 내가 삼수갑산 쪽으로 온다. 그럼 우리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위원이라는 곳에 경허선 여산송시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시에 송의진한테 나눈 시 속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만났으니까 하루 종일 여기 정오의 햇빛을 보고 다니니 좋다. 내가 2년 동안 찌들찌들했던 침울한 마음이 없어졌는데 우리 여기서 헤어지면 나는 이제 가는데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헤어짐에 그 말만 풍족하게 하자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허언이라도 우리 너스레를 떨면서 풍족하게 하자라는 그 시가 있는데 가슴 아프죠. 그 시를 끝으로 경허선사는 위로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경허선사가 이 시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폭삭 늙을지 모르겠고 어디서 늙을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면서 이 시에 나와서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내가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 시 보고 그런 거를 생각하나? 근데 얘 전봉준 알면서 내가 이걸 그냥 소설처럼 막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거를 말하는 나도 괴롭죠. 그냥 눈앞에 펼쳐져서 그냥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허선사는 결국은 헤어져요. 이제 누구랑?
이태용에서 신세 2번 지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다시 어디로 와? 야좌야, 야좌. 그래가지고 이것도 정말 슬픈 시죠. 경화선사는 왜 맨날 밤에 자선할까요? 밤에도. 근데 여러분, 자선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야좌야. 야좌는 즉 주변에 이미 분위기가 참선에 들기에 아주 좋게 이렇게 분위기 형성이 잘 되고 있고, 특히 경화선사가 뭔 좋은 일이 있다고 이불 깔고 편히 자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좌선만 하는 거예요. 좌선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시가 그냥 저절로 나와. 여기 강주라고 하는 거는 강계라고 그랬죠. 경화선사 당시에는 여기를 전부 다 강주라는 말을 많이 삭주도 썼어요. 강주, 삭주, 정주, 물가정자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누구? 일본 놈들이 행정구에 개편하면서 강계로 그냥 전부 다 통일을 시키는 그런 거라 여기가 그 말이에요. 강주 팔제 일한의. 여기 써 있잖아. 일한의. 이 한의라는 게 뭐예요? 이 한의가 차가우라니까 아주 그 고생이 찌들찌들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라 한의는 누더기 한 벌. 경화선사는 옷이 딱 한 벌이에요. 한 벌. 불쌍하죠. 불쌍하죠. 강주 땅에 이제 강주에 왔어. 아까 그 누구랑 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강주 땅에 8년간을 이 제자는 무슨 제자예요? 1년, 2년, 3년 할 때 제자예요. 누더기 한 벌로 살았네. 8년 살으셨으니까 삼수갑단에서 눈 덮이 내려온 마을 살인문 두드리는 카메라서 여기에 드디어 또 경화선사가 내가 승려다라는 것을 딱 드러내는 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살인문 빗자가 있잖아요. 살인문 빗. 그거를 우리가 살인문은 선빵문을 항상 말한다고 말했고, 선빵문 중에서도 이 살인문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 의미로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주당해 그랬죠? 엄관. 살인문을 닫아거는 거를 엄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집에 현관이라고 한 거 있었죠? 현관문. 이것도 선문이에요. 다. 이거 선빵이에요. 전부 다 선빵. 얘도 선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관문을 드나들고 나갈 때 태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하고 내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살인문을 내가 두드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살인문을 두드린다는 거는 내가 선방에 있고 내가 선승이다 아니다. 그래서 밤에 앉아 참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경화선사는 마지막 열반 하시는 순간까지 이 속상해. 이 눈덮이 내려온 마을은 보니까 강주죠, 강주. 그래서 살인문 두드리는 감회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살인문을 두드리고 앉아있더라. 우리나라 선불교 그냥 망했어. 나도 우리나라의 대도를 성취한 도인이 많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인간들이. 살인문을 두드리는 내가 감회가 여기서 들어서 여기에 밤에 홀로 앉아있노라. 8년간을 누더기 한 벌로 살기는 쉽지 않지요. 경화선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특징 중에 1호가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걸 쓰시느라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 현실은 다리를 쳐는 당나귀가 달아나지 못합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나 경화선시 안 하고 싶어.
너무 불쌍한 경화선사 내가 살려내고 싶은데 나 이런 시를 세상에 펼치고 싶어요. 현실은 다리 저는 당나귀가 달아나지 못하듯이 마음은 현실은 그렇고 다리를 절어버려서 당나귀가 못 도망가잖아요. 내 마음은 둔한 새가 날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심정이 가만히 빙의 돼서 대보면 참으로 그래서 이게 인간이 겪는 한계 중에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그냥 역사를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됐는지 속상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마지막 시네. 거의 마지막 시예요. 이거 삼수갑산 그 갑산도 아니요. 저기 아니 그 강계도 아니요. 갑산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갑산 강계 6년, 갑산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주 땅 8년이라고 해버렸는데 여기에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시구만 제목 몇시 안 써있다. 그래서 이거는 얇고 깊은 술자리들 모두 창든 곳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경화선사가 어떨 때는 대취했다가 어떨 때는 한잔술이라고 했잖아요. 소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작보다는 소작이 훨씬 많더라고. 술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한 것 같아요. 가보면 그죠? 그래가지고 얇고 깊은 술자리들이 다 모두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병든 곳인데 이 길고 짧은 창문과 등불이 또한 이게 세상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길고 짧은 창문은 또 뭘까요? 길고 짧은 창문은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가난한 집구석에는 초가집에 뭔 놈의 긴 창문이 있겠어요? 예, 요만한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없는 집도 있죠. 경화선사는 마지막 삼수갑산에 살 때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창문과 등불이라는 거 뭐예요? 창문과 창문 사이에 경화선사가 자결하는 시에도 써 있잖아요. 밤에 등불이 다 길던 짧던 간에 그 창문은 다 거침없이 호롱불이 있었어. 이렇게 불이 그 등불들이 이어가지고 사는 세상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생계다 이런 거래요. 중생계. 그래서 역시 세상의 기틀이더라 이런 얘기죠. 써있죠. 그래서 등창. 여기서 말하는 등창은 장단 등창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등 장단 창등 창마다 있는 이 등불들이 역시 뭐더라? 길던 짧던지 간에 세상을 이어가는 기틀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느끼는 걸 보면 역시 경화선사는 중생들을 생각하는 선지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이제 하다 이제 원망을 어디로 보내? 원망을 부처님 얘기는 안 해.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공자님을 또 들먹거리죠. 불지 모르겠거나 중리. 여기서 중리가 누구예요? 중리가 공자님 이름이잖아요. 공자님의 또 다른 이름이 중리야. 불지 모르겠구나 중리. 그 공자님은 도대체 이 경자는 뭐예요? 마침내 경이죠. 구경에는 뭐를 궁계했냐 이 말이야. 아따 공자님 그냥 유교의 대가로서 뭐를 해놓고 공자님은 그 마침내 구경에는 도대체 뭘 연구했단 말이냐. 이거 시비 걸러가는 거야? 응, 시비 걸러가는 거야.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요? 복희씨의 주역도 3절은으로 기결이 된다 이런 얘기야. 복희씨가 누구죠? 우리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처음 세운 복희씨가 그 공자는 복희씨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3절은이 뭐죠? 3번 끊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선 있잖아요. 그래도 3번의 운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운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먹는 거 있잖아. 이거 일본 놈들 이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3절운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해갖고 여기서 공자님을 살짝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3번 삼전론이 돌아오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마지막 운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을 밤에 앉아가지고 경화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그리고 8년 됐고 만변 사광사가 1904년 10월 그리고 1912년 4월 25일 날 갑산에서 천하를 하게 되니까 지금은 1911년 겨울이에요. 왜냐면 1912년 4월 25일이니까 다시 두 번째 봄을 겨울을 맞지 못해요. 이거 마지막 겨울이에요. 지금 더 이상 겨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화선사가 결국은 누구를 원망해? 공자님을 드립다 원망을 해. 그러더니 경화선사가 마지막 가시는 설날 아침, 그러니까 1912년 1월 1일 설날 아침엔 드디어 누구를 원망해요? 여기는 이제 공자님을 원망했잖아요. 공자님은 뭘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원망해요? 삼절운을 좀 막아달라는 얘기요. 기뻐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이 삼절운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거 하더니 그 설날 아침에 쓴 시에는 누구를 원망하죠? 들리지는 않겠지만 감히 내가 하늘에 대고 호소해. 이거 해야 안 해? 하늘에 대고 호소한다니까. 나와 옥황산님이한테 나는 하늘에 대고도 호소도 많이 했지만 나는 부처님한테 많이 했어. 부처님 꼭 설정스님을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예? 나의 슬픈 역사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가 그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한의 최북단에서 경화선사가 출전 수행자로서 삶을 치러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경화선사가 뭐예요? 공자님도 원망하고 누구도 원망하고 하늘도 원망하고 근데 사실은 경화선사가 거기다 시에다가 감히 부처님을 원망해를 못 쓴 이유는 나중에라도 혹시 이 시가 누구 눈에 들어갈까봐 못했지요. 못했고 왜냐면은 경화선사가 저 서간문에 보면은 전봉준 장군한테 그냥 내가 축원하고 또 축원한다 그냥 보름달이 초생달이 될 때까지 내가 축원하고 또 축원한다는 말을 여러 번 쓰는데 얼마나 간절히 부처님한테 빌었겠습니까? 기도를. 그래서 경화선사가 눈 덮인 외로운 마을 이건 갑산군이요. 갑산군. 그래서 누더기 한 벌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참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경화선사가 이제 소매가 자꾸 달아 빠지니까 이거를 어디 앞에 가서 벗어놓기가 민망해요. 내가 초라한 의관, 이 초라한 의관과 가시 막 다 떨어진 것도 하나 주웠나 봐. 그것이 내가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여기는 갑산으로 이동해서 서당을 개설했는데 갑산에 있는 서당은 쬐끄만해요. 더 조그만해요. 관계는 좀 컸죠. 그래서 용포대라는 이름도 달았지만 여기서는 못 달아요. 근데 일부러도 못 달죠. 왜냐하면 뽀록날까봐 못 달아서. 못 달고 있어요. 더 보실 분은 알아서 보시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화는 1903년에 58세로 1958세 아니다 잘못 썼다. 1903년은 55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55세. 이런 현상은 왜 나오냐면 처음에 경화선사가 그 49년생인데 46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49년생인데 그치. 막 46년 경화선사는 1849년 1849년 8월 24일 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경호선사 연구하려고 하니까 이미 경호선사가 1846년생으로 둔갑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왔다 갔다 거리나. 이게 지금 58세가 그 3살이 더 많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왔다 갔다 거리지? 뭐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박사 논문 이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죽는 날까지 왔다 갔다 거리게 생겼어.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가 한 게 내가 2012년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 때에 이 경호선사가 1846년생으로 돼 있으면서 이 3살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열반이 64세에 열반을 했는데 67세에 열반했다 그러고 경호선사가 49년생인데 또 46년생으로 돼 있어서 3살 차이가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이게. 그래서 이게 뭐래요? 하다가 내가 이거 어디서 원인이 됐나를 찾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거를 경호의 출생 연도와 경호선사 고향에 대한 그 고찰을 발표를 해가지고 천장함에서 발표를 해요. 천장함에서 발표한 뒤로 그래서 스님들이랑 많이 호응을 해서 절대로 이거는 뒤바뀌면 안 되는 거다. 아니 왜 남의 생년월일을 갖다 바꿔가지고. 근데 그 원인이 누구냐면 권상로예요. 권상로.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인 권상로가 그 설용화상 행장을 경호선사가 1900년에 의뢰를 받았는데 1900년에 의대를 받았는데 그거를 완성시킨 건 1903년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때 뭐라냐면 내 나이 55세라고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1900년이 55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1903년에 완성을 10월 달에 어디서 해이사 퇴설당에서 완성을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도 이거를 처음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내가 1903년 그 55세에 썼다는 게 맞는 말이거든. 아니 내가 그 언제 박사 1학기 때 이걸 쓰다 보니까 이거 58세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박사 1학기가 2012년이었거든. 그리고 이 논문을 정리하면서 1년간 했죠. 1년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요? 해서 천장함에서 부처님 오신 날인가 해서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호의 출생 연도와 출생지에 대한 일 고찰해갖고 제목으로 써서 했는데 그때 막 천장함에 들썩거릴 정도로 크게 소리 질렀죠. 그때도. 그래서 이게 1903년이라 내가 설정 스님께 그랬어요. 스님 가시기 전에 스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해주셔야 할 일 비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정 스님이 꼭 1849년이라고 쓰고 가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나도 지금 이렇게 표시가 나죠. 이게 내가 2012년도에 쓴 거라 이 모양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미 다 잡아가지고 지금은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때는 1946년생이가 90%, 1949년생이 10%인데 지금은 1949년생이 99%, 어떤 인간이 1%는 또 쓰고 있더라고. 1946년생으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2012년도에 썼구만. 그래서 55세, 정확한 55세. 저 사진이 정확한 55세 사진이에요. 초가을 해인사를 떠나 범어사에 와가지고 또 범어사에서 이제 다시 또 어디로 와? 해인사로 들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천장함을 가거든요. 예, 써 있잖아요. 범어사와 천장함을 거쳐서 1904년 2월 12일 날 떠나세요. 2월 11일 날 만공에게 전법계를 써주고 그날 밤을 안 주무시고 새벽에 떠나요. 이봐 만공 자는가? 이래가지고 가시는데 그래서 월정사에 조착하여가 아니고 도착하여네, 그지? 도착하여 그곳에서 3개월 동안을 화엄경 법문을 하시죠. 누가 유인명 스님이 경호선사를 한 번에 알아보시고 말씀을 하셔요. 부탁을 해서 또 뭐 화엄경 하면은 우리 경호선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경호선사는 또 화엄경의 대가야. 왜냐면은 그 동학사에서 강백을 하고 학장을 하실 때에 제일 높은 반, 그러니까 치문반, 뭔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화엄반을 했어요. 그래서 화엄경 강의만 거의 8년을 하셔가지고 화엄경의 대가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3개월 동안 하면서 일주일 동안 대방광경을 화엄경 글자 하나로 했다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안변서강사에 도착해갖고 거기서 나안전 개근불사는 이미 예약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간 게 아니고 예약돼 있는 거를 약속을 지키려고 그쪽으로 틀어서 갔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영월로에서라는 시를 남겨요. 1904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개근불사를 하시죠. 개근불사 증명을 하시고 거기서 낮잠을 잠깐 주무시면서 영월로라는 곳에서 잠깐 낮잠을 주무시면서 시를 남긴 시가 있어요. 그거를 끝으로 경화선사는 일반인의 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돼서 8년 동안 강주 관계를 드나들다가 4월 25일 날 거기는 64세를 잘 썼네 해서 다른 데는 또 막 67세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다가 회양했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